네, 화요일 황금 전략 시작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뉴페이스와 함께 할 텐데요. 조기준 MBN골드 매니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저희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게 될 텐데요.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이랑 또 소통을 활발하게 하면서 수익도 많이 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수익 많이 내나요? 그렇죠. 시장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수익이 났을까요? 시장이 안 좋아도 저희는 방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화요일을 제가 이제 4시 장 끝나고 이제 1시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을 책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조기준 좋습니다. 매니저였습니다. 예, 소통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는 그런 활약을 펼치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3가지 빅 이슈 다뤄보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반도체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때 저희가 칩4 동맹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칩4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게 다시 이슈로 떠오를까요?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오늘 기사들 보면 이제 탄력을 받나 이렇게 네. 얘기가 돼 있던데 탄력이라는 건 어떤 좋은 일을 빨리 이제 서두르는 상황인데 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게 서두를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서두르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칩보 동맹이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에 관련 수요처, 매출처가 줄어드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반도체 성장을 막는다에는 호재겠지만 네. 지금 당장 이제 중국에 있는 삼성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가져오는 반도체라든가 매출처가 막히기 때문에 사실은 칩보 동맹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약간은 이제 구속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그거는 사실 칩4 동맹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는 당장은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더 중간에서 잘 이렇게 미루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도 근데 이미 그런 효과는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AI 관련 반도체라든가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칩4 동맹을 들어간다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슈화하기를 원치는 않는데 네. 미국과 일본은 이슈화하기를 원할 거고 중국도 아마 이거는 반대의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거는 우리 대통령께서 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워렌 버핏의 TSMC 매수 이슈 덕분에 오늘 반도체주가 그래도 선방을 해준 것 같은데 칩4 동맹 이슈가 그런 거에 발목을 잡게 될까요?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은 예. 일단 이제 오늘 저는 이제 그 TSMC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반도체가 그동안 눌려왔으니까 2차 전지에 눌려서 반도체가 그동안 힘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계속 피크아웃을 얘기하면서 실적이 좋은데도 계속 빠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10% 이상 올라가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수 상승은 2차 전지보다는 저는 반도체 쪽이 상승을 이끌 거라 생각을 하고 기관들 외인들이 아마 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칩4 동맹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뉴스를 잘 체크해 나가면서 주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반도체 이슈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로는 빈살만 사우디 방한 관련해서 S-오일에 대한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오일이 석유화학 사업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8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하는 날에 맞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샤힌 프로젝트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또 S-오일과 함께 어떤 종목이 수혜주로 꼽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근데 샤인 프로젝트는 이제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거라 저도 네. 이제 갑자기 이제 뭔가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에틸렌 공장을 준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준공을 해서 2026년에 에틸렌 공장을 완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산 180만 톤 규모를 짓는다고 하는데 연간 매출이 한 2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증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현재 S-오일이 9조에서 10조 정도 되는데 그 시총만한 금액을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일 텐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에틸렌이 전 세계적으로 쇼티지가 났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생산을 못 하느냐? 뭐 석유가 없어서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거를 에틸렌은 그냥 뭐 실온 상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가열을 해서 뽑아내야 되는 건데 최근에 가열하려면 LNG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유럽에서 지금 현재 가스 가격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스 가격 때문에 생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LNG 가격이 줄고, 그러니까 LNG 가격이 상승 중인데도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단기적인 이슈인데 하여튼 SO일이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SO일은 사실은 그 반응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 외에 이제 어제부터 뭐 그 외에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상승을 했는 것 같은데 단기 이슈로는 계속적으로 수혜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바로 하루아침에 공장을 준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27일 날 이벤트성 어떤 테마 형성이지 않을까. 공장 완공은 2026년이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빈쌀만 얘기를 한 김에 네옴시티 테마주도 궁금한데 이미 지금 관련주들이 빈쌀만의 방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 반등에 따라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는 뉴스에 팔아라라는 저런 증시 격언처럼 빈쌀만이 방한하는 날부터 빠질 건지 아니면 방한 후에 좀 대규모 수주가 발표되면서 오히려 더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디에 베팅을 좀 해볼까요? 저는 이미 팔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게 네옴시티 관련해서 벌써 설계가 끝났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올른 것 같다는 설계 위주의 회사들과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건설 회사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또 주식은 또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대형, 그러니까 빈살만이 와서 면담을 하면 누구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현대랑 이재용이랑 면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데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뭐 이런 대형사들과 더불어 이제 건축 자재들은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이제 KCC라든가 이제 이런 대형 건설사들은 어떤 호재가 되겠지만은 설계하는 회사들이라든가 소형 건설사들은 단기성의 움직임이 가능할 단기성 움직임밖에 없고 벌써 매물에 벌써 쌓여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네옴시티 테마주 안에서 이미 지금 매도 시점은 늦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볼 종목은 없을까요? 앞으로 뭐 수주가 나올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든지요. 저는 뭐 삼성물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현대건설 이 세 종목은 그 관련 주로 생각하고 저는 이제 KCC랑 KCC 글라스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유리로 지어지는 건물들과 더불어 이제 그와 내외장재에 들어가는 건물 이제 내외장재는 이제 KCC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KCC 글라스라든가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쪽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KCC 그룹주 그리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을 찝어주셨습니다. 빈쌀만 왕세자가 방한한 이후에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희가 좀 팔로우업을 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재유행 관련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겨울에 코로나19 재유행을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관련주가 다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일동제약, 신풍제약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매니저님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를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이 매도 시점일까요? 일단 진단키트주는 오늘 이제 한번 살펴봤었는데 네. 그 SD 바이오 센서는 실적이 이제 유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시젠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실적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자가 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진단 키트주도 이제 차별화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뭐 SD 바이오 센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서 커버를 하겠지만 그 외에 진단 키트주는 이제 지분 경쟁이 있는 회사들 뭐 제외하고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일동제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치료제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60만 원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우리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제가 더 나와야 되고 일동제약이 다음 주 22일 날 일본에서 이제 시판 허가를 날 거냐 임시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엔 다음 주까지는 일동제약이 다시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에서 그 봉쇄 정책을 조금 더 완화하고 기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는 치료제가 필요할 텐데 뭐 중국에서는 결국 치료제를
미국 거를 사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관계에서는. 그러면 그 외에 나라에서 뭐 수입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한 건 허가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임시 사용 허가가 난다 그러면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이미 팍스로비드라는 뭐 치료제가 나왔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차지하겠느냐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경쟁 제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일분 사용분이 60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만약 중국에서 산다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겁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일동제약은 한 번 더 일동제약이 이제 치료제 관련 주로 해서 끌어올렸고 걔가 올라가고 내려가에 따라서 다른 주식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을 보시면서 다른 주군 치료제는 단기간에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동제약 같은 치료제 관련주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 3분기 주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은 지금 고환율 효과나 해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전통 제약사들은 좀 눈여겨봐도 될지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약주들은 눈여겨봐야죠.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녹십자, 종근당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나. 그다음에 바이오주 하락의 틈에서 기본 제약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면 이번에 상승장에서 한번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종목 하나 한번 찝어주실까요? 다음에 나왔을 때 다음 주에 나왔을 때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니저님의 제약 바이오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또 매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 세 가지 빅 이슈 짚어봤고요. 이제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볼 시간인데 오늘 또 첫 출연이시라서 내일장 공략주를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로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일까요? 네,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면 그냥 자동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름이 오토라고 그래서 자동차라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요게 이제 현대 기아에서 13% 지분이 있는 거고요. 현대차에서 이제 분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상승하면서 최근에 상승했다가 하락했던 이유는 현대차에서 중고차 올해 진출한다고 그랬는데 1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벌써 공장 준공이 들어갔고요. 내년 11월 달에 들어가서 1월 달에 양산에서 이제 공장 완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거의 거점에서 현대차가 진출한다고 합니다. 시범을 시작하지만 제가 보는 이슈화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중고차, 그러니까 같은 중고차를 산다 그러면 인천에 가서 사겠습니까? 현대차에 가서 사겠습니까? 현대차에 가서 사겠죠. 당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그 현대차의 지분도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제 애프터마켓이라는 미국 시장은 차를 팔고 나서 그 사후 관리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오토엔이 앞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저점에서 상승한 것도 없고요. 충분히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긴 흐름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는 이제 12,000원에서 12,700원까지 이제 매수를 하시고요. 뭐 13,000원 이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목표가는 뭐 18,0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15,000원부터 분할 매도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손저가는 11,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공략주는 오토엔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18,0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 잡고 저희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섹터별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한 분 더 모셔서 고엔스탑으로 또 종목별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